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차량을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드리러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의 차종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자, 바로 제 오른쪽에 있는 차량이 랜드로버의 디펜더입니다. 자, 먼저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90 그리고 110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볍게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옵션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90, 90 같은 경우에는 3도어, 그리고 110, 110 같은 경우에는 5도어. 뭐 물론 승차 정원은 5인승으로 동일한데 다만 이제 문이 2개냐 혹은 뭐 4개냐 요 정도의 차이를 둘 수 있고요. 그리고 90 같은 경우에는 S와 SE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은 SE라는 것을 참고로 드리면서 S와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 한번 보실까요? 자, 전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자, 참고로 라이트, 일단 요거부터 핵심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S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등이 주간등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이는 라이트만 있는데 SE 등급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와 네모, 주간등을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럭셔리하고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은 안개등, 물론 뭐 크게 중요한 역할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는 안개등이 SE 등급에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디펜더, 랜드로버의 아이덴티티죠. 각 차량 모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레터링이 들어갔다는 게 랜드로버의 아이덴티티를 뽑을 수 있습니다. 오, 진짜 좋아합니다. 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지만 장재원 과장은 랜드로버 굉장히 좋아합니다. SUV를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랜드로버 저는 호불호 중에서 아주 극호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본넷에 열을 빨리 식혀주기 위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디펜더 있기는 하지만 페이크라는 점, 그냥 육안상으로 조금이라도 더 보기 좋게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 카파스 카메라도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 2개 정도 카파스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엄청 웅장합니다. 굉장히 웅장한데 이 차량 전면 마음에 드셨나요? 사실 전면만큼이나 축후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측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참고로 장재원 과장의 키가 176cm, 뭐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키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훨씬 높네요. 너무 높다 이거. 자, 측면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퀴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자, SE 등급 같은 경우에는 S랑 가장 크게 차이점이 바로 또 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치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휠 모양에 대한 디자인도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SE 같은 경우에는 약 5 스포크로 나오는 반면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스포크가 나오는 형식을 비춰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면 사실 지금 딱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페형의 SUV는 아닙니다. 일반 우리가 SUV다 라고 생각을 하는 외건형, 즉 박스카 형식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냥 큽니다. 전장도 굉장히 뭐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전고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0 같은 경우에는 3도어, 그래서 2열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따로 없기 때문에 1열의 문을 열고 시트를 적셔야지만 뒤로 탈 수가 있는데, 자, 타이어 보이시나요? 예, 스페어 타이어입니다. 랜드로버 아이덴티티 또 하나 바로 스페어 타이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후면으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외형의 마지막 후면으로 한번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은 S하고 SE의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약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사실 옵션 차이를 봤거든요. 근데 옵션 차이 보면은 S보다는 무조건 SE를 사라는 게 랜드로버의 약간 의도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일단 측면 마무리 지었으니 후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당연히 있습니다. 오, 마치 책가방을 맨 학생들 마냥 굉장히 다소곳한데 요게 있으면은 단점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뭐 물론 공차 중량이 늘어나서 연비가 줄어들고 뭐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랜드로버가 추구하는 감성과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렁크 한번 볼 텐데 보통 이제 위로 여는 방식이 아니라 옆으로 이제 이렇게 여는 방식입니다. 사실
트렁크는 좀 많이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찌되었든 110에 비한다면 90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많이 작은 거는 사실이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 90 같은 경우와 110 같은 경우에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린다고 해요. 90은 이제 뭐 결혼 안 하신 분 혹은 뭐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이제 90의 선호도가 많이 높은 편이라고 하고요. 자녀가 있으셔서 이제 트렁크 짐을 조금 더 많이 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0보다는 110이 훨씬 더 인기를 많다고 하는데, 제가 조만간 110도 찾아와서 리뷰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 자, 90 트렁크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사실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이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 사람이 뒤에 타지 않는 이상은 폴딩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딩을 하실 때는 이제 헤드레스트를 접으신 다음에 여기서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어주면 되는데 조금 넓어지긴 했지만 아쉬운 점, 플랫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80도로 이제 못 넣는다는 건데, 110 같은 경우에는 플랫이 되고 90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가 약 한 20도 30도 정도는 올라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랜드로버 외형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제가 좋아했던 브랜드라서 그런지 아주 재밌게 리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내 한번 넘어가서 어떤지 내부는 또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게요. 자, 확실히 실내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실내 생각보다 넓습니다. 뭐 3도어 치고는 2열의 뒷공간도 굉장히 넓다는 게 제 생각인데, 2열 뒷공간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1열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 단점, 센터페시아 굉장히 작습니다. 센터페시아 뿐만이 아니라 계기판에도 마찬가지로 전자식이 들어간 거는 좋긴 하겠지만 조금 크기가 약간 협소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뭐 물론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패들 시프트 정도는 조금 이제 넣어줬으면은 더 가산점을 붙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기어봉 형식도 옛날에는 조그 셔틀이 이제 랜드로버를 담당했지만 이제는 그냥 기어봉 형식으로 담당을 해주고 있어서 전자식 기어봉이 들어갔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옆에는 뭐 나머지 차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뭐 공조기가 있고 뭐 그런 건 다 비슷한데, 자, 공조기 돌리는 버튼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냐? 조금 낮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꽉 잡아주지 않으면 돌리기 힘들다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조금 더 높게 나왔으면 조작하기가 더 쉽지 않았나라고 싶은데, 자, 랜드로버 아마 분명히 지금쯤 구입을 하냐 마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장재영 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랜드로버 하면은 두 가지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겁니다. 오프로드가 잘 된다, 그 다음에 장고장이 많다인데요. 자, 장고장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BM의 화재, 뭐 아우디의 디젤 게이트나 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장이 없었고요. 가장 많이 고장이 일어났던 부분이 바로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자, 랜드로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이제 장고장이 하도 많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디스플레이가 패널 자체가 LG께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핸드폰만큼은 아니지만 핸드폰에 가까운 이제 터치감을 보여준다 하는데, 확실히 그런 말을 제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터치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느끼고요. 물론 뭐 크기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긴 하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펜더 오너님들은 디펜더에 대해서 불만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그만큼 차량에 대한 완성도가 당연히 높아서 그렇겠죠. 단점을 아까 얘기한 거 빼고는 나머지가 뭐 다 장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뭐 이제 디스플레이가 아까 LG 패널이 들어가면서도 동시에 이제 여기에는 기본적인 내비게이션이 T맵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핸드폰을 이제 따로 뭐 거치대를 하시거나 뭐 그럴 일 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T맵 보이시죠? 예. T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차가 내비게이션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감성 너무 좋아요. 이거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뽐뿌가 지금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리뷰를 마치기 전에 장재영 과장 2열로 시트를 한번 넘어가서 공간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가실게요. 자, 이렇게 2열로 넘어왔는데요.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76입니다 제 키는. 그리고 저는 앉은 키가 조금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맞닿지는 않아서 굉장히 조금 나름 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한 뼘 이상의 여유 공간이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비하자면은 사실 뭐 3도어가 2열 시트가 거의 뭐 자리가 없어서 아기들이나 조금 체형이 이제 왜소하신 분들이 타야지만 적정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같이 큰 성인 남성이 타기에도 전혀 부담감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살만한데요. 그리고 이 차량은 SUV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4륜구동은 상시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S에 비해서 SE 같은 경우에는 둘 다 4륜구동을 지원은 하지만 가장 크게 차이점이 있다면은 몸 기능이라 했는데 기능을 풀이하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바퀴가 4개죠. 근데 한 바퀴가 만약에 중심을 잃거나 헛돌게 되면은 여기에서 무게 중심을 아예 종료를 시킨 다음에 나머지 3군데에다가 무게 배분을 시켜서 빠르게 험로를 이제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실 굉장히 넓은데 특이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 한번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보통 썬루프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이 차종 역시 썬루프가 현재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급으로 들어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넓은데, 특이점이 뭐냐면은 2열 여기를 이제 뭐 사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앉는 사람의 사선 쪽으로도 파노라마 뭐 썬루프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창문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가 보통은 이제 가려 있어서 못 보는 게 일반적인 자동차들 우리가 아는 그런 형식인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위, 사선, 그리고 측면까지도 개방감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다라는 게 장정과장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오늘 리뷰, 자 최종적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나가볼까요? 자, 지금까지 랜드로버의 디펜더 90 모델을 알아봤습니다. 뭐 90, 110 할 거 없이 랜드로버에서 현재 제일 인기가 많은 차종이 바로 디펜더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공식적인 프로모션 없습니다. 하지만 저 누구죠? 바로 장재원 과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무리 할인이 없다 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차량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리스와 장기 렌트에 대해서 찾아주시는 분들이라면 없던 할인도 만들어 드리고요, 없었던 재고까지 찾아드리고 있으니까 얼른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은 바로 요 차량 디펜더 90 굉장히 기분 좋은 출고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장정 과장은 이 다음번에 더욱더 좋은 차량을 섭외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